10월, 9월 달에 이제 백선 하고 이제 동영 모의고사 4회 차는데 백선은 이제 정말로 나올 만한 거 한 100가지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쫙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동영에서 자기 실력을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이론 마무리 한번 하고 그 이제 10월 3일 날 하나는 이론 마무리. 거기 이제 출제될 수 있는 쓸만한 지문들만 쫙 거의 엑기스만 정리를 할 거예요. 이제 그것만 보고 들어가면 한 80점에서 85점이 나와요. 민법. 아니, 저 자식이 또 어디서 사기를 쳐, 뭐 이런, 사기 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 마무리 자료에서 한 32, 3개 이상이 답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리하면 되는데, 그럼 지금 달라가, 아니, 그거 안 되죠. 그거 못 읽어요. 계속 훈련을 해서, 백선 지문도 눈으로 확인해보고, 그래야 이제 마지막에 그거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거만 계속 보고, 한 10번 정도 읽으면 될 거예요. 10월 3일부터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매일 한 번씩 읽으면 돼요. 한 2-3시간이면 읽어요. 쭉 읽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 가서 80점에서 85점은 그냥 가볍게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지금부터 빡세게 해야 돼요. 하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 이렇게 시간에 맞춰갖고 자료 대비하도록 해드릴 테니까 붙는다 떨어진다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이제 붙고 나면 뭐 하지? 이런 생각만 하세요. 붙고 나면 뭐 하지? 붙고 나왔다고 해서 이제 뭐 좋아가지고 막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하시지 말고 자격증 가지고 내가 뭘 할 건가 그 대비도 하셔야 돼. 그런 상상하면 즐겁죠? 그런 상상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자, 그런 상상 속에 46번을 봅니다. 근데 그런 상상을 하고 문제를 보면 좌절이 또 확 느껴지죠. 괜찮아요. 그런 거 다 극복하는 거예요. 46번.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권. 일단 일시사용임대차에는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부속물은요.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한 물건이지만 독립물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부속물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어버리면 이때는 부속물 청구를 못하고 비용상환 청구의 문제로 가게 됩니다. 3번 임차인 사용 편익을 위해서 동의 얻어 부속한 물건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종료시에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 될 것이고요. 4번 임대로부터 매수한 것도 된다 그랬죠. 5번 임차인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틀린 것은 일단 1번 이렇게 되겠죠. 47번 을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었고 건물 등기까지 했죠. 자, 1번 을이 3기 차임 연체. 을이 3기나 연체했죠. 그죠? 2기 차임 연체하면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죠. 근데 3기나 연체했으니까 당연히 해지할 수 있겠죠. 3번 을이 병에게 건물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갑에 동의하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했다.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다가 건물을 팔아요. 건물 팔고 임차권도 넘겼어요. 그런데 임차권을 양도할 때는 갑의 동의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안 받았다면 병은 갑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건물 등기에서 대항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대항력은 갑에 대한 대항력이 아니라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항력이니까 병은 갑에게 임차권 주장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존속기한은 20년 넘지 못한다. 이런 거 없죠? 최장기간 제한 없고요. 자, 기간의 약정이 없어요. 근데 갑이 해지 통고했어요. 그럼 을은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4번이 답이죠. 자, 5번 건물이 갑소유 땅과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으니까 전부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거 4번. 48번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땅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1번 기간이 만료됐고 건물이 현존해요. 갱신 청구할 수 있죠. 자, 2번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면 매수 청구 못한다 그랬고요. 3번 갑 을의 합의로 계약을 해지했죠. 자, 을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아니 거기 건물 포기하기로 약정했잖아요. 이 지상물 포기 약정 유효 무효? 이건 유효하죠. 왜?
임대차를 합의 해지했잖아요. 이때는 지상물 매수청권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상물 매수청권은 딱 두 가지 경우면 기간 만료, 그다음에 기간을 정하지 않는데 해지 통고, 딱 요 경우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요때는 지상물 매수청권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요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거나 포기한다 하더라도 지상물 매수청권을 포기하는 약정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무효가 아니지 이렇게 되죠. 유효합니다. 3번 틀렸죠.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임대차 존속 중 지상시설 포기, 요거는 무효죠. 요건 무효죠. 왜? 이건 나중에 기간이 만료하더라도 포기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효가 돼요. 근데 합의 해지 포기, 요거는 아예 지상물 매수 청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 지상물 매수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유효 이렇게 되죠. 구별하셔야 돼요. 4번 을이 설치한 건물이 갑소의 땅과 인접한 병소의 토지에 걸쳐 있으니까 전체 매수 청구를 못하고, 그 다음에 5번 형성권이니까 행사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틀린 거 3번. 49번 갑은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을 토지를 빌려서 임차하면서 그 다음 임대차 종료 시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 무효죠. 무효죠. 그 다음에 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을은 갑을 상대로 철거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임대차 종료 시 지상시설 일체 포기, 요거죠. 요거 존속 중에 미리 약속을 한 거야. 나중에 종료되더라도 이건 포기야 그러면 무효라 그러죠. 임차인에게 불리한 한도에서 무효. 2번 틀렸고요. 채무 불이행 해지 매수 청구를 못한다 그랬고요. 답은 금방 골라지네요. 자, 3번 갑이 매수 청구하여 지상물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 을의 대금 지급과 갑의 지상물 이전 의무가 동시행관계인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갑이 항변권 행사하여 건물을 인도를 거절하는 동안에 여전히 갑은 건물 소유를 통해서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땅 사용에 대해서만은 임료상당액을 부당이도로 반환해라. 4번 건물 철거 소송에서 갑이 패소했다 하더라도 건물 철거 집행 전까지는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5번 기간 정하지 않았고 해지 통고했다. 갱신 청구 상관없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50번에 필요비라고 되어 있죠. 종료 시간이 아니라 지출은 즉시 이렇게 되겠죠. 2번 필요비 유입비다. 임대차 종료시 6월 내가 아니라 임대리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이죠. 임대리 목적물을 반환받은 종료시부터 6월이 아니라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3번 건물에 지출한 수리비를 임대리 지급하지 않는다. 동시항변권이 아니라 유치권 주장한다 그랬죠. 비용에 대해서는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4번 임대인이 부담하되 이에 반하는 약정, 즉 비용 포기 약정 유효. 5번 비용 상환 조건은 일시상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숙박계약 같은. 51번 비용 상환 청구 필요비 존속 중 지출이 즉시 가능하지요. 그러나 유입비는 종료시. 3번 틀렸고 비용 포기 약정 유효.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4번 유익비. 5번 목적물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이렇게 될 것이고요. 52번 1번 부속 매초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 부동산 임차인 그러면 안 돼요. 부동산 임차인은 토지 임차인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차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게만 이라고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2번 건물 사용 소득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 얻어 부속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거. 3번 부속 매수권은 임대차 종료시. 4번 일방적인 것이어서 형성권. 5번 일시상임대차에는 적용이 안 되고. 틀리면 1번. 53번 1.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조건은 기간 만료라 그랬죠. 부속물 조건은 종료시라 그랬죠. 이걸 바꿔서 출제한 적이 있다 그랬어요. 지상물 종료, 부속물 기간 만료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눈에 넣어주세요. 지상물 매수, 기간 만료, 부속물 매수, 종료. 자, 2번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이 구성 부분으로 되면 비용으로 간다 그랬죠. 두 번째 줄 독립한 물건일 때 부속물 매수로 간다 그랬습니다. 3번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될 때는 안 된다 그랬고 인정. 4번 임차인이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 이거 뭐죠? 비용 포기죠. 그러니까 부속물은 당연히 안 되고 부속 매수권은 당연히 안 되고 비용도 포기했으니까 비용 상환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그죠? 아니 건물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뭘 포기하는 약정이라고? 비용 포기 약정. 비용 포기 약정. 그러니까 부속 매수는 당연히 청구를 못하고 부속물이 아니니까 임대인 건물 부분이 되어버렸으니까 두 번째 비용 포기했으니까 비용도 청구를 못하고 이렇게 되죠. 지금 4번. 자, 부속물 매수권을 행사했어요. 그럼 임대인은 부속물 매매대금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부속물 매매대금 지급과 임차인의 부속물 인도 그게 뭐예요? 동시행관계. 유치권 아닙니다. 동시행관계입니다. 여기에 유치권을 주장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틀린 거예요. 부속물 매매대금은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부속물은 임차인 소유잖아요. 돈 받을 때까지는 임차인 소유잖아. 자기 걸 어떻게 유치해? 그러니까 이때는 유치권이 아니라 동시 이행의 항변권 이렇게 되겠죠. 옳은 지문이죠. 틀린 거 4번. 54번 1번 부속한 건물이 구성 부분이면 비용, 독립성이 있으면 부속 매수. 이 부속 매수권은 둘 중에 하나.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했거나 임대로부터 매수. 근데 비용은 임대인 동의받아서 지출했든 임대인 동의 없이 지출했든 청구할 수 있다. 3번 부속물 매수권은 강행 규정에서 배제 못해. 포기 못해. 다만 비용은 포기할 수 있고 4번 부속물 매수청구권, 부속물 매매대금 유치권이 아니라 동시항변권. 반면에 비용은 유치권. 따라 4번이 틀렸죠. 5번 비용은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받은 날부터 6월 내 행사. 그러나 부속물은 그런 기간 제한 같은 건 없다 말입니다. 55번에 1번 필요비 지워야 되죠. 유익비는 종료, 필요비는 지출이 즉시. 2번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 3번 유익비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지출액 또는 증가액. 4번 건물기타 공작물 임차인 임대인 동의어도 부속 또는 임대인부터 매수한 부속물 그 다음에 종료 시 이렇게 딱 포인트를 딱딱 집어야 되죠. 4번. 5번 부속물 외초권 강행 규정 위반 약정 무효. 56번에 1번 일시성 임대차 부속물 매초가 안 돼. 2번 유익비 종료시 가액 증가 현존. 그죠? 종료시 가액 증가 현존. 지출액 또는 증가액. 3번 임차인이 임의로 부과한 부속물 매수 청구 못하죠. 임대인 동의받았거나 임대인으로서 매수했거나. 4번 비용 포기할 수 있지. 부속물은 포기 못하고. 5번 오른지문 틀린 거 4번.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거 다 비용 상환. 3번 금방 나오죠. 58번 똑같아요.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뭐예요? 비용. 비용이 없네? 그럼 뭐예요? 두 번째 등기청구권. 이것도 임의규정. 등기청구권도 임의규정. 그럼 포기할 수 있구나. 배제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되겠죠. 아까 621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대 약정이 있으면 청구 못하니까 임의규정 이렇게 되겠죠.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57번과 58번은 임의규정을 골라라 라는 문제를 이렇게도 틀어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포기할 수 있는 거, 포기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거 다 임의규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59번 임차권 양도 목적물 전대 틀린 것 골라라. 임대차 소멸하면 전대차 소멸 원칙이죠. 임차권, 전차권이란 건 임차권을 전제로 존재하는 거니까 원칙이 됩니다.
동의 없는 양도전대 임대는 해지가 원칙. 3번 틀렸죠. 임대인 동의는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 계약의 효력 요건이 아니다 말이죠. 동의 없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4번 무단양도 전대죠. 그러니까 임차권 무단양소인 목적물 무단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는 불법점이에요. 불법점. 임대인이 동의 안 했으니까. 동의가 있다. 동의 있는 전대차. 그럼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 지급 의무가 있다. 60번에 1번 동의 없이 양도했는데 나중에 임대인이 동의해서 사후 동의도 된다 그랬죠. 그럼 무단양도 아니니까 해지 못한다. 2번 임차권 양도나 전대가 배신이가 아니다 그러면 해지할 수 없다. 그냥 단순히 배신이가 아니다 그러면 되는데 한 두 번 꼬죠. 아니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죠? 뭐 아니다 이런 뜻인데 그걸 꼭 이렇게 한 두어 번 꼬아가지고 말이죠. 아 배신이가 아니구나. 그거 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동의받아 전대했어요. 자, 전차인은 임대인과 전대인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차임 지급하면 지급 의무를 면한다. 틀렸죠? 병은 갑에게 차임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얘가 우선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을에게 차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갑에게 대항 못한다. 3번이 틀렸죠. 전차인이 전대에게 차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임대인 차임 청구를 거절 못한다. 4번 동의. 이때 동의 있기 전 발생한 차임 연체. 이 보세요. 갑이 을에게 임대차, 을이 병에게 전대차. 근데 얘가 갑에게 차임을 연체한 게 있어. 이걸 병에게 청구할 수 있나? 원칙 안 되죠. 얘가 연체한 거를 얘가 승계하기로 하지 않는 한 얘가 연체한 게 아니니까. 얘는 임차권 양수 이후 것만 부담하면 되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연체한 걸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4번 적법양도. 5번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권을 가진 자가 제3자에 대해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사용수익권을 자신에게 유보한 채 대지상 자의소유 건물의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뭐예요? 담보 목적 등기죠. 임차인 을이요.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거예요. 양도담보죠. 그럼 얘한테는 임차권 넘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단양도 무단전대를 할 수 없는 거죠. 찬찬히 읽어보세요. 건물 소유목적으로 토지 임차권을 가진 자가 을이 병에로부터 돈을 빌렸어. 그걸 담보하려고 오른쪽 맨 위에 건물의 제3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라고 돼 있죠. 을의 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소유권 등기 넘겨줬죠.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양도담보권 취득하는 거예요? 양도담보권. 그러니까 임차권이 얘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란 말이죠. 무단양도 전대라고 할 수는 없다. 61번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얻어 전대했다. 임대인은 임차인 을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죠? 병에게도 청구할 수 있죠. 직접. 2번 소부분 전대는 동의 필요 없으니까 해지 못하고. 3번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적법전대인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해지. 그래서 임차권 소멸. 그래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아. 5번 건물 임차인이 전대했을 때 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 한하여. 틀렸죠? 예, 적법 전물 전차인.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거. 임대인 동의받아 부속시킨 거. 임대인 동의받아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거. 세 가지 부속물 매수권 인정이 된다 그랬어요. 어? 따라서 한하여 그게 틀렸죠. 5번 62번 갑은 병에게 건물을 임차하여 갑은 병의 건물을 임차하여 병의 건물을 갑이 임차하여 을에게 전대. 이렇게 되죠. 사람 조심하시면 되죠. 1번 2번 갑이 병의 동의를 1번 동의 얻지 않고 라고 돼 있죠. 그래도 계약은 유효. 2번 동의했다. 갑병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을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고. 전부 기간이 만료될 때 을이 직접 명도. 괜찮죠? 을이 병에게 직접 건물을 돌려줬다면
을의 갑에 대한 인도 의무는 면한다. 4번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했어. 그리고 병이 을에게 물건 돌려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을이 나 갑으로부터 보증금 못 돌려받았어. 건물 못 돌려줘라고 병에게 동시 이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없지요. 동시 항변권은 채권이죠. 을은 동시 항변권을 갑에게만 주장하는 거지. 병에게는 주장 못하지. 따라서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5번 을이 병에 동의하여 갑으로부터 매수. 저 보세요. 을이 병에 동의하여 갑으로부터 매수. 그러니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63번 갑이 을에게 임대 을이 다시 병에게 졌는데 1번 갑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을이 동의 받아줘야 되는데 동의를 못 받아줬다. 해지할 수 있죠. 을에게 잘못이 있다. 채무불이행. 없다. 담보책임. 채무불이행이든 담보책임이든 공통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대형은 을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래서 이를 이유로라고 되는 게 채무불이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2번 동의 얻지 못했다. 갑은 임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번 동의 못 얻었다. 병의 점유는 불법점유다. 4번 동의 얻었는데 병이 을에게 차임 줬다. 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갑은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니까 병이 갑에게 직접 못하는 거 2개. 수선 청구 못해. 비용 상환 청구 못해. 이렇게 되죠. 따라서 5번 X. 64번 동의 얻었다. 1. 갑을 간의 임대차가 갑의 합의 해지로 소멸하더라도 병의 전차권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1번 X. 2번 갑은 병에게 직접 권리 행사할 수 있지만 즉 차임 청구할 수 있지만 을에 대한 차임 청구가 소멸하는 건 아니죠. 을에게도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다. 병의 잘못으로 목적물이 손상됐으니 을이 책임져야죠. 병도 책임지고 을도 책임져야지. 4번 병은 갑에 대해서 비용 상환 청구를 못하지요. 5번 갑은 병에게 직접 차임 청구할 수 있지요. 적법량도니까. 5번이 옳은 지문. 65번 갑은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했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양도. 1. 무단양도죠. 하지만 갑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어요. 을과의 계약을. 그럼 당연히 갑은 여전히 을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다. 또 갑이 계약 해지하지 않았죠. 갑은 을에게 차임 청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병에게 추가 청구 못하지. 을에게 청구해야지. 따라서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청구를 못한다. 자, 3번 을이 병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갑의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죠. 근데 안 알려줬어. 그럼 뭐예요? 침묵, 부작에 의한 위법한 기망. 알려줄 의무가 있는 자가 알려주지 않았다. 침묵, 부작에 의한 위법한 기망. 따라서 병은 사기 취소할 수 있다. 사기 취소할 수 있다. 기망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3번. 4번 병은 갑에게 임차권 주장 못하죠. 하지만 을병사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유효. 4번 틀렸고. 5번 을병이 부부니까 배신이가 아니고 따라서 갑은 해지 못한다. 66번 갑은 자기 소유 가옥을 을에게 임대했다. 을은 가옥을 무단으로 병에게 전대했다.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런데 언제든지가 좀 문제죠. 깨림칙하죠. 왜? 만약에 을병이 부부라면 해지 못하니까. 깨림칙하죠. 깨림칙하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2번 을의 무단전대행위 배신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 뭐야? 배신인가? 아니야. 해지 못하죠. 해지 못하니까 병에게 명도 청구할 수 없다. 3번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병에게 직접 판단하라. 안 되죠.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을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돼요. 을에게 반환하라. 자, 4번 을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한 갑의 계약 해지권이라고 돼 있죠. 형성권이죠. 소멸시에 걸려요? 제척기간에 걸려요? 제척기간이죠. 따라서 시효로 소멸할 수는 있지만 땡.
소멸시에 걸리진 않습니다. 4번 X. 5번 갑은 직접 병력에 차임 청구 못하죠. 차임 청구 못해요. 적법전대에서나 차임 청구하지. 대신 갑을 간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차임 청구하죠. 이렇게 차임 청구하죠. 대위 청구를 할 수 있지. 그러면 정리. 적법전대 직접 청구, 무단전대 대위 청구. 무단전대의 경우에는 대위 청구, 적법전대는 갑은 병에게 직접 차임 청구, 무단전대는 을을 대위해서. 그러니까 갑이 병한테 야마 빨리 을에게 차임 줘 라고 할 수는 있다. 무단전대의 경우. 5번 옳은지만. 67번 다음에서 임대차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고 즉시 종료되는 경우, 이게 즉시 해지죠. 가 아닌 경우, 그건 뭐예요? 해지 통고 고르라는 거죠. 해지 통고가 뭐죠? 어떤 거죠? 2번에 파산 있죠. 이게 해지 통고죠. 예? 예, 그럼 68번에 1번 보증금의 뜻. 2번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에서 깔아. 즉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차임 못 줘 라고 거절할 수는 없다. 3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그 보증금 중에서 목적물 반환할 때까지 생긴 모든 손해배상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 뭘 행사한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 자, 4번 임차인이 존속 중에 차임을 연체할 때 보증금에 대해서 차임을 충당하라 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4번 틀렸고요. 보증계약은 보통 보증금을 주고받는 요물계약이고요. 임대차 계약이 종전계약 이렇게 되겠죠. 자, 69번에 1번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증금 반드시 줘야 돼요? 아니죠. 보증금 안 줘도 되니까 보증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체결된 임대차 계약도 유효하고. 2번 보증금의 기능, 차임을 연체하거나 목적물을 훼손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서. 3번 임대차 존속 중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이때 임대인은 미리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지.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충당하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3번 X. 4번 대항력 있는 임대차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럼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신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5번 판례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뭐 요 정도. 자, 요 정도가 이제 민법상 임대차와 관련된 거고요. 이제 나머지 민사특별법 남았습니다. 그 중에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 일단 요약집에서 여러분들 꼭 확인하실 거 몇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182페이지 주택임대차보법의 적용범위. 물적 적용범위 반가를 본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 그 다음에 주거용인지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 두 번째,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지 용도로 판단. 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주거용이라면 무허가 건물도 되고 미등기 건물도 되고 기억해야 되죠. 반가를 본 대지도 적용 대상이 된다. 즉 대지 경매 대가에서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3번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주택 전세. 그것도 주임법이 적용되죠. 그죠? 다만 오른쪽 맨 위에 일시 사용 임대차는 적용이 안 된다. 숙박계약 같은 것들. 인적 적용범위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자연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하지 않는다가 원칙이죠. 이 법인이라면 승계하지 않는 게. 단 예외적 적용 2개. 동그라미 1, 2.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그리고 중소기업 법인. 갑의 주택을 공사나 법인이 빌려서
무주택 서민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했을 때 법인이 대항력이 생긴다. 법인이 대항력이 생긴다. 예외. 대항력.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이죠. 자, 2번 대항 요건 인도와 주민등록. 그러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니까 인도와 주민등록 한 날 저당권이 설정돼. 그럼 저당권이 우선하죠. 그 다음에 임차인은 전입신고한다 그랬죠.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본다. 3번에 인도는 점유를 말하죠. 간접점유도 되죠. 대표적으로 가배주택을 빌린 을이 갑에 동의받아 전대했고 전차인이 인도 및 주민등록하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된다. 임차인. 간접점유도 된다. 맨 밑에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걸로 보고 다음 페이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반가로 위에 동그라미 1번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충분하다. 동그라미 2번 전입신고를 제대로 했는데 공무원이 잘못 기재했다. 대항력 인정된다. 3번 채권자가 기존 채권 운송변제 받을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형식을 빌렸을 뿐이다. 주임법 적용 안 된다. 가장임대차에 불과하니까 대항력 인정할 수 없다. 4번의 기억 다가구는 집업만 기재해라. 니은 타세되는 동호수까지. 타세되는데 동호수 표시 안 하면 유효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5번은 말씀드렸고 6번 주민등록은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전입신고서를 공무원이 수리한 때. 전입신고서를 공무원이 수리한 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6번 그 정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정확하게 전입신고서를 작성 제출했는데 공무원이 반려하면서 잘못됐어요. 고쳐오세요. 그래서 수정신고서가 수리됐는데 거기 잘못됐어. 그게. 그럼 대항력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대항력은 다음날 영시 생기죠. 조심할 거 3개. 갑이 을에게 주택을 팔고 그 자리에서 임차. 갑은 언제 생겨요?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날. 을이 빌리고 병에게 전대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 그럼 얘는 전차인에서 임차인으로 바뀌어. 언제 대항력이 생겨?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주택을 임대차한 상태에서 경매가 됐을 때 얘는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니까 아무리 대항력권을 갖췄다 하더라도 소멸하죠. 경락인은 임차권 주장 못하지. 그런데 이 경락인이 을과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했어. 그럼 을은 기존의 대항력은 소멸하면서 새로 대항력이 생겨요. 언제? 병이 소유권 취득한 즉시, 즉 경락된 완납한 즉시. 그 3가지 대항력, 3가지 기억하세요. 다 출제가 된 적 있죠. 자, 대항력 주장, 대항력 주장 반가로 3번이죠. 이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지로 승계. 그러니까 땅만 산 사람을 주택 양수인이라 할 수는 없죠.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지로 승계한 걸로 봅니다. 주택 양수인.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대차의 우선순위 7번의 반가로 1번. 예를 보세요. 1번 저당권, 주택 임차권, 2번 저당권. 경매가 되면 1번 저당권이 말성기준권이니까 임차권은 소멸한다. 즉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반가로 1번. 다음 페이지 보증금 해소.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주택명도가 동생관계죠. 두 번째,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걸 집행권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경매 신청. 이게 집행 개시죠. 이때 주택 명도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즉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 즉 주택 명도는 집행 개시, 경매 신청의 요건이 아니다.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할 수 있다. 양가로 2에 반가로 1번 임대차 존속 중 목적물이 경매된다.
임차인이 최선순위라는 걸 전제로 임차인은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여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도 있고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선순위 저당권이 있을 때는 안 되지만 없으면 경락인에게 주장도 가능하고 법원에 배당을 요구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고 반가로 1번 그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양가로의 첫 번째 줄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춰라. 그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반가로 2번 을이 돈이 필요해서 보증금만한 채권을 팔았다. 일반인에게 팔았다. 얘는 우선 변제권 없다. 근데 금융기관에게 팔았다. 그럼 얘는 우선 변제권 있다. 그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 있다. 이때 2번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지가 왜 계약을 하지. 임차인은 계속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자, 관련 판례 1번 우선 변제받기 위한 대항요건으로서 인도와 주민등록은 적어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존속하고 있어야 경매대가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맨 밑에 3번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5번 임차권 등기명령 첫째 임대차가 끝났어. 근데 보증금 못 돌려받았어. 이때 임차인은 주택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기각하면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고 3번 법원이 인용하여 등기소에 촉탁해서 1번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던 사람은 취득하고 있던 사람은 그걸 유지한 채 전출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지 않고 2번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의해서 등기가 된 주택을 새로 임차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고 4번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5번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니고 이런 것들 다 기억나야 돼. 존속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다. 2년으로 본다. 두 번째, 2년 미만으로 정했다. 2년으로 보되 임차인만은 그 2년 미만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2번 임대차가 끝났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계약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갱신과 안에서 두 가지가 있죠. 조심해야 돼. 약정갱신은 당연한 거고 법정갱신과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 법정갱신은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2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거나 2월까지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거나 맨 위에 6월부터 2월까지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거나 또는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반가로의 세 번째 줄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 단 반가로 2번 기간은 2년 근데 임차인만 해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되고 반가로 3번 이기상 차임연체가 있던 등 채무 불이익이 있다.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양가로 3번 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6월부터 2월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박스 9개 중에 하나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9개 사유 거절 사유 그 중에 1호 이기연체 기억하시고 8호 임대인이 그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여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 할 때 이때는 거절할 수 있다고 두 개는 꼭 기억하자. 그리고 박스 밑에 반가로 2번 이 임차인,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1회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갱신 요구권에서 갱신됐다.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이죠. 단 기간은 또 2년. 그리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3월이 지나면 해지가 되죠. 또 차임 및 보증금은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증감. 요게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의 효과 이렇게 되죠. 또 하나 오른쪽 4. 아까 8호 사유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갱신 거절했는데 임대인이 그 기간 2년 동안 제3자에게 임대해버린 경우 4번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임대차 기간 2년이죠. 그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기준 금액은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차임증감 청구권, 약정한 차임이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됐다. 일방적으로 차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거기서 증액은 제한된다. 1년 내 재증액 청구 못하고 20분의 1 초과 증액 청구 못하고 만약에 초과 지급했다면 초과한 거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당연히 이 일방적 증액 제한은 합의 증액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적용 안 된다. 보증금 일정액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라면 목적물 경매대가로부터 그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점 변제받을 수 있죠. 자, 요건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된다.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뭐만 갖추면 된다고요? 대항 요건. 그리고 기준, 다음 페이지. 요거 수정하셨죠? 네, 그 기준 금액. 1억 5천, 1억 3천, 7천, 6천만 원 이하 보증금 중 5천, 4천, 400, 2,300, 2천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밑에 건 됐고. 보증금 월 단위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보증금을 월세로 바꾼다. 제한 있죠.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더하기 2% 좀 낮은 거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류로 체결할 때 법무부 장관이 국장과 협의하여 정한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용한다야. 그런데 당사자가 다른 서식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엔 그렇지 않다. 자, 임차권 승계 둘 중에 하나. 1번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2번 임차인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있긴 있어. 근데 따로 살고 있어서. 이 둘 중에 하나. 그럼 그 사망한 임차인과 사실혼 관계 있는 자가 1번은 단독 승계, 2번은 사망한 임차인의 2촌의 상속인과 공동 승계. 이걸 임차권 승계를 하죠.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1월 내에, 임차인 사망 후 1월 내에 반대 이사를 표시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뭐 요 정도. 상가 건물 임대차. 일단 양가로 2번 적용 범위, 반가로 1번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 그 다음에 그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활동이 영업용. 영업용인지 여부는 계약 당시 실정도로 판단하겠죠. 계약 당시 실정도. 두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여기는 상위법이 적용 안 돼. 안 되는데 반가로 2. 예외적으로 요 놈들은 적용돼. 요 놈들 5개.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2기가 아니라 3기 연체 시 해지, 표준계약서 사용. 5개는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밑에 주의판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그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 세 번째 줄. 그렇게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가 건물인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실질적으로 판단하라. 따라서 5번째 줄. 공장, 창고 등은 상가 건물이 아니야. 그런데 공장 옆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럼 상가 건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2번은 상위법 적용되는 보증금 기준이죠. 그거 확인하시고요. 오른쪽 박스 밑에 환산보증금을 기준한다. 보증금 더하기 월 단위 차임 곱하기 100.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증 교부가 아니라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죠.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한 장을 넘기면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존속기간이에요. 아까 적용 범위하고 존속기간.
기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 단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만은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나머지는 쉼법과 똑같고. 갱신과 관련해서도 상임법상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했을 때 임대는 거절 못한다. 단 그 박스 8개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거절할 수 있다. 1357을 기억하자. 1357. 그 다음에 밑에 범위. 아까 주임법은 1회 횟수 제한, 상임법은 기간 제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네.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의 갱신 요구권에서 갱신됐다. 그 내용. 전임대차와 동일하다. 기간도 동일하다. 단 차임이 보증금만은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감할 수 있다. 법정갱신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정갱신.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 기간은 1년. 그리고 임차인만은 언제든지 해지. 3월이 경과하면 해지가 된다. 이렇게 되죠. 오른쪽 2기 아니라 3기 연체 해지하고 있고. 상가 건물이 양도가 됐다. 기존에 을이 연체한 게 있다. 그 연체 채권을 얘가 승계하지 않는 한 양수인에게 3길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다. 상가 건물 양수인에게 3기 이상의 연체가 되어야 해지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차임이 보증금의 증감 청구 또다시 증액 제한 100분의 5 초과하여 일방적 증액할 수 없다. 맨 밑에 보증금 월단위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연 1할 2푼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 낮은 거. 그럼 권리금이 나와 있죠. 양가라 3번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외웁니다.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이런 거 물어봐요. 뭐 3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뭐 이렇게 내거나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밑에 있는 동그라미 1, 2, 3, 4, 4개 중에 어느 하나를 행위를 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1, 2, 3, 4가 방해가 되는 거. 방해. 1.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거나 2.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지급을 못하도록 하거나 3. 기존 보증금 및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4.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그런데 동그라미 사이 밑에 박스 4개 1, 2, 3, 4 요 중에 하나가 있으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방해가 아니더라. 그 중에 특히 세 번째 거 1년 6개월 조심하자. 임차인이 기존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놀리고 있었던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반가로 이번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 못했다면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겼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 손해배상은 마지막 줄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권리금 회수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아니고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아니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시효 기간이구나. 이렇게 되죠. 제척 기간이 아니라. 요렇게 나올 수 있죠.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이미 출제가 됐었고요. 3년 출제가 됐어요. 이게 다시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새롭게 나오게 되면 마지막 거.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가 아니라 제척 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죠. 제가 출제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될 거예요. 어디 한번 엿먹어라. 그러고서. 제척기간 경우. 제척기간 자체가 우리 시험법이 아니죠. 그래도 뻔뻔하게 내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X. 시완성으로 소멸한다. 자,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를 인정하려면 미리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에 된 자가 권리금 계약이 있어야 되냐? 없어도 된다. 2.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여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을 때도 권리금 회수는 보장된다. 1번, 2번. 그 두 가지는 일단 꼭 기억하자. 그 두 가지만. 권리금 관련된 판례. 나머지는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두 가지 판례는 권리금과 관련해서 나올 만한 판례입니다. 두 가지. 뭐 1번 이렇게 되겠죠. 1차인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를 인정하려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나오거나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나오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두 개 조심하자. 맨 밑에 표준계약서가 두 개가 있죠. 반가를 보면 표준 권리금 계약서죠. 이거 작성 주체가 누구예요? 국장. 누구와 협의해? 법무부 장관. 그죠? 다음 페이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누가 작성해요? 법무부 장관. 누구와 협의해? 국장.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 이렇게 주임법과 상임법에서 지금 요약집에 체크되는 거 확인해야 돼요. 다 했잖냐 이 자식아 네가. 중간에 빠진 거 많아요. 그럼 네, 이 정도는 확인하죠. 그 정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몇 개 풀고 몇 개 먼저 풀어보고요. 330페이지. 1번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죠. 2번 주거 이외 주택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 되지요. 하지만 두 번째 주 비주거용 건물 일부가 주거. 이거 안 된다 그랬죠. 주임법 적용 안 된다. 자, 인도와 주민등록한 날 저당권이 정리됐어. 그럼 저당권이 우선하죠. 따라서 임차인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번 당사자가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가름해서 줄 수 있다 그랬죠. 주임법 적용되고. 자, 임차권이 양도됐습니다. 양수인이 전입신고하면 양도인의 대항력. 이거예요. 갑과 을이 주택임대차, 을이 병에게 임차권 양도, 얘가 전입신고했어. 얘는 대항력 그대로 유지존속.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전대하고 똑같이. 자, 2번에 1번. 주택의 명의신탁자. 이 주택이 정소유인데 갑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놨어. 이때 임차인이 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했어. 이때도 주임법 적용된다. 명의신탁자가 사람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이거. 우리 대법원이 명의신탁자는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런데 딱 이 경우에는 사람 취급을 해줘요. 그래서 주택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 주임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 이번 인도와 주민등록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세요. 아까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건물 임차인은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라면 최우선 변제권 인정된다 그랬죠. 자, 안 되는 거 하나. 땅, 나대지.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그리고 주택이 지어지고 요걸 임대차한 경우 요 임차인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대지환가 대금에서는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저당권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대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설마 그 나대지에 주택이 지어진 다음에 그걸 임차인이 하필이면 소액 임차인 이것까지 예상해서 돈을 빌려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자의 그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 인정 안 됩니다. 이게 3번. 4번 소액 임차인은 주택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뭐만 갖추면 대항요건. 확정일자는 필요 없죠. 최우선 변제권 인정된다. 자, 5번.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됐어요. 기간은 몇 년? 2년. 단 누구만 해지할 수 있어? 임차인만. 그죠? 그게 5번. 3번, 1번 계속 존속해야 된다. 자, 2번 등기 마치지 아니한 미등기 건물도 주임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3번 간접점유 되지요. 갑이 을에게 임대, 을이 갑에 동의받아 전대. 이때 을 간접점유죠. 대항력 인정되지. 4번 대항력 갖춘 임차권보다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이 됐는데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었어. 그럼 임차권은 소멸해.
따라서 경락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지요. 옳은 지문. 5번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이 주택의 대외적 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자. 자, 명의신탁자. 반드시 밑에 보세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된 임대차가 반드시 임차인과 소유자 사이에 체결된다고 한정할 수는 없죠. 아까 뭐라 했어요?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주임법이 적용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4번 1.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다. 2번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하거나 기존 대항력 우선변제권 있으면 그걸 그대로 유지 존속한다 그랬죠. 그 상태에서 세 번째 줄 전출을 해서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2번 X. 3번 주택임차인은 점유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즉 주택을 명도하지 않더라도 경매신청 즉 집행개시할 수 있다. 주택이 경매됐다. 자, 주택이 경매가 됐는데 최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원래 주택이 경매되면 임차권을 소멸해야 되죠. 근데 최선순위 배당 요구 안 했어. 그럼 보증금 못 돌려받았지. 뭐 소멸하지 않는다. 보증금이 변제되지 아니한 최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소멸하지 않는다. 경락인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5번 1년 존속기간 정했어요. 2년이죠. 이때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 미만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2년 단 임차인은 1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5번 1번 임차인은 주택 명도하지 않더라도 경매 신청할 수 있고 5번에 1번 X 2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놈이 임차권 등기명령에서 등기가 됐어. 그럼 퇴거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고 1년으로 정했다 2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 주장할 수도 있고 누구만 임차인만. 4번은요 그냥 간단히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절차 신속을 위해서 소액사건 심판법 규정을 일부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번 임차권 등기명령 기각 결정에 대해서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항고할 수 있다. 6번 1번 임대차 존속기한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어요. 자, 요때 뭐 할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그죠? 그러니까 임대차 존속 중에는 못 하는 거죠. 2번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에서 등기된 임차인은 등기 후에 주민등록 이전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3번 주민등록이란 요건은 취득요건에 불과하다. X 존속요건이다. 존속요건이다. 4번 임대차 존속기한이 끝났어. 근데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어. 그럼 대항력은 상실되죠. 전출 또는 직권말소. 그럼 대항력 상실이 원칙. 상실 원칙. 5번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하는 임차권 등기 단독 신청이라 법원의 명령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한다 그랬죠. 그래서 법원이 등기소에 축탁해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7번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